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업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까지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왜 업무 절차를 얘기를 안 했지? 라고 생각을 보다 보니까 제가 계약할 때 업무 공정계획표를 받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공정계획표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일방적인 업무 진행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업무 절차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계획표를 제가 왜 업체들한테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타임테이블이 100일 안에 우리가 사업을 준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50일 이전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고 80일 이전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사를 4월 1일 날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3월 1일 이전에 개발행위 신청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4월 1일 이전에 뭐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업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듈을 발주를 해서 모듈은 4월 1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3월 31일 날 발주를 하면 4월 1일 날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업무 테이블을 가지고 최대한 마지노선이 언제까지 어떤 업무들이 되지 않으면 다음 업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테이블 계획들을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공업체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안을 좀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분양업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분양업체들한테도 테이블을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업무 계획표, 공정 계획표, 업무 절차, 아니면 타임테이블을 받으셔야 언제까지 이 업무가 되지 않으면 다음 업무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계획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한전 업무들도 늦고, 우리같이 공사를 하던 사람들은 사실 의뢰 입장입니다. 사업자들은 언제나 갑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가셔도 민원인이고 한전에 가셔도 민원인인데, 우리같이 시공업체들은 지자체에 가서도 의리고, 전기사업 허가 받으러 지자체에 가고요, 아니면 뭐 도청, 군청, 구청, 시군구청에 가도 의뢰 입장이고, 한전에 개통연계 신청을 하러 가도 의뢰 입장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모든 업무들이 우리에겐 다 의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 우리가 아무리 빨리 서류를 집어넣어도 그 친구들이 행정 테이블을 빨리 업무를 진행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마지노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시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져가야 됐던 거죠. 일단 업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태양광발전 업무 흐름도 제가 전에 이제 저희 업무하는 친구들,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걸 안내해 주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전기사업 허가 신청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지금은 지자체별로 동시에 받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개발행위를 먼저 받는 데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랄 거 없이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전기사업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개통 연계는 가능한지, 사업 허가는 가능한지, 개발행위 허가는 가능한지. 이 이후에 업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전기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그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전기사업 허가가 나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시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되셔도 6개월, 7개월 안에는 준공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일정과 한전 개통연계 일정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공정이 꼬이는 겁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이 꼬이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요 라고 지금 타임테이블을 준비를 하다가 안 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 공정들이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업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개발행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면 한전에서 개통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테이블을 갈 수가 없는데 라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염려하는 것들은 분양업체들입니다. 분양업체들은 이런 타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거고, 개발행위를 받을 거고, 한전 개통연계 신청을 해서 뭐 공사계획 신고는 언제까지 할 거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거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돈을 내는 계획은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완료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월 말까지 된대요. 5월 말까지 된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4월 말까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지금 모듈 인버터 발주는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도 안 나왔는데 4월 말에는 된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믿을 수가 없겠죠.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공정 테이블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무조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공정이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력수급 신청, PPA 신청을 해서 개통 연계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야 지금은 연계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다음 공사에 대한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수전용 저압전기, 현장에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공사 전기도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공사계획 신고가 시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인허가 부서에 공사계획 신고를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라고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도면이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우리 토지를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펜스를 치고 어떻게 토목공사를 할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배치 계획이 세운다면 개발행위 허가 도면을 가지고 배치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도 한 분께서 개발행위 배치 도면을 가져오셨는데 위성으로 보이는 지적 사진에 그냥 태양광 모듈을 배치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격거리가 좁아져서 발전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펜스와의 경계거리도 있고 수로 공간을 놔야 되는 데도 있고 사면 처리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침사지나 수로관 흉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맨홀이 들어가야 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배치 계획이 없이 그냥 땅만 딱 놓고 배치도를 그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도면, 신청 도면을 가지고 태양광 모듈 배치 계획을 넣어야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한전 개통 연계 용량이 나왔다면 공사계획 신고를 하면 되겠죠. 공사계획 신고를 한다는 건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할 겁니다. 이때 안전관리사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리 배치 계획도 늦는데 안전관리사는 미리 선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 안전관리사가 있으면 안전관리사가 공정 내역들을 보고 차후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배치해서 공사계획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사를 실시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듈과 인버터 투입 계획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죠. 보편적으로 한 달 이상의 여유는 두고 제품을 발주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될 쯤 되면은요, 이제 고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청들 사용 안전 진단도 하셔야 되고요. 수배전반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사용자 검사 신청을 하셔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용자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시공회사들이 타임테이블로 가지고 있는 건 사용자 검사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선 사용자 검사까지만 가시면 안 됩니다. 사용자 검사 필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용자 검사를 받으시면 한전과 계량기 봉인을 하고 한전이랑 PPA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검사까지만 받으면 S&P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REC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용자 검사를 받으시고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의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 REC 공급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달 전에 사용자 검사를 받은 날 이후에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REC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신청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똑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자 검사를 받았는데 개발행위 준공이 나지 않았다.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늦어졌다. 그럼 REC를 늦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청 서류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REC 공급인증서 대상 설비 설치 확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게 가능했냐 하면 개발행위랑 상관없이 사용자 검사만 받으면 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된 발전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개발행위 준공이 다 됐다고 저희 사업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지적을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지적도를 확인을 했는데 전답, 임야, 선생님 이거 왜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됐죠?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 반, 또 반은 업체에서 금방 된대요.
업체에서 금방 되려면 앞전에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문제가 생겨서 늦어지기 시작하는 건 그 문제점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 사업자가 사실 지자체 담당자들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지금은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되면 REC 발급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REC 발급이 늦어지면 우리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PPA 거래, FIT, 한국형 FIT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지금 이렇게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두 개 다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보기 편하시라고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한국형 FIT 설비 확인을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 확인이 나와야 한국형 FIT로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설비 확인 신청 이전에 농업인 조건이 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계시든지 농업인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 한국형 FIT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분양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명의 이전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명의 이전을 신청을 할 때는 여기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지금 변경하기가 뭐 지자체 담당자들이랑 좀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전기사업허가랑 개발행위 허가를 다 명의 이전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못 해준다면 개발행위 준공 이후가 아니라 설비 확인 이후,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 제가 그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10조 2항에 보면 계약 이후 이전에 양도 양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음 카페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들어오시면요, 여기 태양광 발전 사업란에 한국형 PPA 신청 관련 공고문을 올려두었습니다. 2020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 확인 관련 내용들 보시면 나오는데요. 계약 이전에 양도 양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설비 확인을 하고 설비 확인 한국형 FIT 선정이 되면 발전사들한테 배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연말에 저희가 FIT 신청한 게 3월 달까지 계약이 늦어졌거든요. 그럼 설비 확인을 받으시고 발전사랑 계약을 한 후에 양도 양수를 하시고 명의 이전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양을 받으시면 돈은 아마 이전에 다 주셔야 되겠죠. 중간에 무언가 하나 스텝이 꼬인다든가 개발행위가 꼬인다든가 설비 확인이 꼬인다든가 계약이 꼬인다든가 하나라도 꼬이면 안 되는 거겠죠. 지금은 너도 나도 수익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한국형 FIT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시공회사들이 팔아먹고 분양을 하고 하려면 그쪽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봤더니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업무 절차를 어떻게 지켜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의 이름으로 사업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돈을 다 낸다고 내 땅, 내 명의로 언제 넘겨줄 겁니까? 물론 토지만 먼저 넘겨줄 수는 있습니다. 토지 등기는 넘겨주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럼 토지 등기만 넘어가고 인허가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을 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언제부터 납니까?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되겠죠. 언제 명의 이전을 하지만 언제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업무 절차를 거쳐서 나한테 어떻게 명의 이전이 됩니까?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죠. 그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된다? 업무 공정 계획이나 업무 추진 계획, 일정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된다. 그러다 보니 6개월, 1년씩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거 늦어집니까? 라면 우리가 업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언젠간 되겠죠?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설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 그럼 설비 확인이 왜 늦어지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는 있겠죠. 설비 확인을 신청을 하려면 개발행위 준공이 돼야 되는데 개발행위 준공이 안 된 건가요? 서류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개발행위 준공을 왜 안 된 겁니까? 토지가 벗어난 겁니까? 개발행위 도면대로 안 한 겁니까? 어느 업체가 잘못한 겁니까? 토목업체가 잘못한 겁니까? 설계업체가 잘못한 겁니까? 태양광 시공업체가 잘못한 겁니까? 사업자가 이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잘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내가 아무리 신경 안 써도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잘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죠. 제가 문제 삼는 건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런 업체면 참 걱정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따져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챙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귀찮게 보고 계신 거겠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이해 안 되시는 거,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뭐 댓글로 참여해 주시거나 카페에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부는 날 땅바닥에 있는 모듈들도 단락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지나가면 안전관리자들한테 한번 전화를 하셔서 현장 점검을 요청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건축물 상부에 높게 설비가 되어 있는 설비 시스템의 경우는 사실은 3년 5년 지나면 본조임을 한번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인사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인사사고가 위험이 되는 데가 있다면 한 번쯤 꼭 점검을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